소령봉의 주체의 해탈을 펼치신 그때로부터 한평생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며 시대와 인류 앞에 영원 불멸할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영광의 역사, 태양의 역사, 인민은 노래합니다. 일찍이 소년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어 기나긴 항일의 20성상을 풍천로숙하시며 광복의 새날을 나눠오신 해방의 은인 우리 장군님. 해방 후에 온갖 난관을 한 몸으로 헤치시며 건당, 건국, 건군의 위협을 실현하시고 우리 인민을 두 번 다시 불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수령님의 그 은덕 하늘 땅에 넘쳐납니다. 날마다 승리를 빛내시고 자욱마다 인민의 삶을 꽃피워주신 경의하는 수령님의 노고에 찬 70성상을 생각할수록 그 위대한 사랑 목맹이는 만세로도 뜨거운 눈물로도 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 수령님처럼 시련으로 겹싸인 주체의 위협의 조행길을 헤쳐오시며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어 조국과 인류와 역사 앞에 그토록 위대한 공헌을 한 혁명의 영도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인민은 몸과 마음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일편단심을 안고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역사의 그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 봅니다. (20세기) 초엽 승냥이의 발톱을 드러내놓고 오래전부터 조선의 침략의 검은 마술을 뻗쳐오던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04년 로일 전쟁을 일으킨 후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는 것을 당면한 일정으로 짜놓고 저놈들의 군대와 침략의 길잡이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침략의 말발굽 소리를 소란히 울리며 서울에 기어들어 조선 국왕의 도장을 칼부림을 해서 빼앗아낸 이등 강문놈이 강도적인 을사오 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냈습니다. 을사오적의 무리를 앞세운 강도 일제는 드디어 1910년 한일합병 조약을 강요하여 우리 조선을 완전히 강점했습니다. 지옥의 망국사가 시작된 조선. (5000년을) 이어온 민족의 명맥이 여기서 영영 끊어지고 마는가. 하늘도 산천도 흐느끼며 몸부림쳤고 온 삼천리 강토에 인민들의 울부짖음과 분노의 함성이 미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를
피타게 외치며 할빈역에서 의로운 총성을 터뜨려도 보았건만 옳은 길로 이끌어줄 영도자가 없어 열혈 청년 안종건이도 교수대에 있을로 사라져갔고,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장기를 들고 일어섰던 사람들마다 포악한 일제의 총칼에 원한의 선혈만을 산과 들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온 결의가 이 절통한 망국노의 운명에서 건져줄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던 날이었던가. 1912년 4월 15일 민족구원의 위대한 태양이 어둡던 강산을 밝히며 재생의 봄을 부르며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찬란히 솟아올랐습니다. 경리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이는 민족 최대의 행운, 축제조선의 여명이 시작되는 장엄한 해돋이였습니다. 바다도 강산도 격정에 못 이겨 길길이 솟구치며 설레었고, 쓰러져가던 민족의 넋이 퍼덕이며 나래치며 용서숨쳐 올랐습니다. 참으로 만경대의 봄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의 역사적 전환의 계절이었고, 인류에게 자주의 새 시대를 약속하는 혁명의 새 봄이었습니다. 온 민족의 염원을 지니시고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14살 소년기에 만경대를 떠나시어 먼 북행길에 오르셨습니다. 단악한 일제와의 결사전을 각오하시며 만경대 고향집에 있던 자신의 사진을 모두 없애시고 결연히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신 수령님께서는 압록강을 건너시어 팔도구, 무성, 화전으로 불멸의 자옥을 옮겨 가셨습니다. 여기는 역사의 땅 화전입니다. 김형직 선생님의 분유 앞에서 성스러운 광복의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6년 6월 여기 화전 땅에 있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에서 있는 대중과는 동떨어져 빛날 공부만 하고 있던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에게서 환멸을 느끼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 진정한 혁명의 길을 정력적으로 모색해 나가셨습니다. 독립군의 탄식 소리만 아버님의 친후의 집에서 침식을 잊어가시던 그 나날에 경리하는 수령님께서 깊이 간직하신 것, 그것은 조선혁명의 주인은 오직 조선인민이라는 위대한 주체의 진리였습니다. 경리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화전에 가물거리는 등불 아래에서 무수한 사색과 탐구의 밤을 지새우시면서 조선혁명 앞에 드리웠던 캄캄한 어둠을 불태워 가셨습니다. 여기 화전의 연덕에 주체의 횃불을 높이 올리시어 두루마기 패 민족주의자들과 더벅머리 패 사회주의자들의 온갖 허황한 주의 주장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10대의 소년기에 조선혁명의 정의 조직을 마련해 가신
위대한 수령님. 화전에 계실 때에도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눈보라 사납던 그 포평나루 이별의 눈물을 뿌리며 그날의 벗짐을 이고 지고 정처 없이 헤매던 인민들의 처참한 모습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떠나가고 흩어지던 우리 인민들을 굳게 묶어 세우실 큰 뜻을 품으시고 화성의 숲으로 떠나오실 때 어머님께서 바래워 주시던 이 무송의 거리도 잊을 수 없으셨습니다. 무송의 거리, 여기는 경리하는 수령님께서 무송소학교에 다니시던 어느 날 학교의 마당가에 서 있는 큰 나무에 일본 제국주의 타도 조선 독립이라는 놀라운 글발을 새기시어 그 학교 교장과 함께 만 사람을 격동시키신 잊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무송에서 14살 젊으신 나이에 대일항전포고를 내리시고 화전에서 혁명의 골간들을 휘우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새날은 드디어 밝아왔습니다. 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투쟁은 동지들의 참된 결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 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드드의 목적은 장차 조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당면하게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면 우선 막스레닌주의 선진 사상을 연구하고 조직의 역량을 장성시켜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탄생, 이는 역사의 새 시대, 주체 시대의 동트는 아침이었고 온갖 어지러운 사상 조류들과 주의 주장들을 쓸어버리며 전혀 새로운 조선혁명의 길이 열려진 위대한 사변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렸고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백두량봉에 원천을 얹고 흘러흐르는 작은 물줄기가 있어 압록강, 두만강에 용용한 흐름이 있듯이 혁명의 시온이 없는 혁명에 대하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선혁명의 첫 흐름이 시작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탄생이야말로 주체시대의 계명기의 일대 사변이었으니 드드의 깃발, 그것은 진정 자주의 길을 따라 승리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혁명의 기치였습니다. 드드의 깃발을 높이 드시어 조선혁명의 시운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 길로 이끌어 주시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에 기초한 민족해방투쟁의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업적은 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화전에서 드드를 결성하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7년 1월 혁명활동의 모델을 여기 길림으로 옮기시고 온갖 그릇된 주의 주장들을 물리치시면서 공산주의 핵심을 무성히 키워나가셨습니다. 경리하는 수령님께서는
당시 길림시에 많이 살고 있던 조선인 청년 학생들에게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을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혁명의 전의로 키우시려는 확고한 결심 밑에 비교적 진보적인 학교였던 이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의 대오, 공산주의 핵심 대오를 확대 강화할 웅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이 육문중학교 정문으로 들어서시던 경리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숭엄이 안겨옵니다. 경리하는 수령님께서는 육문중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시안의 여러 학교들, 조선 사람들이 사는 주변 농촌들에까지 비밀 독서도를 광범위 내오시고 토론회와 강연회, 웅변대회와 연예 공연들을 통하여 군중들을 선진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수령님께서는 비밀 독서회를 지도하실 때면 언제나 조선혁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주체 사상의 첫 햇발을 받아안던 여기 문광중학교와 길림여자중학교 학생들의 뜨거운 숨결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기 북산공원에도 원수들의 흉계를 짚으시며 독서 모임을 가지시고 조선 청년 학생들의 낯을 조선에 돌리도록 이끌어주시던 수령님의 빛나는 자옥이 어디어 있습니다. 일제의 특무들과 반동경찰들의 삼엄한 경계망 속에서도 이 야광묘의 지하실을 찾으시어 공산주의 핵심들을 육성하시며 조선혁명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끌어 올리실 때 수령님께서 해치신 시련의 고비고비는 그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이 복흥태라는 정미소 집에 모여 서로 목침까지 집어던지면서 밤낮 자리다툼만 일삼고 있던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의 투쟁 속에서 청년들을 더욱 각성시키시는 한편 여기 길림 내배당까지도 혁명투쟁의 무대로 이용하시면서 청년 학생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나가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7년 4월 10일 소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한 대중조직인 조선인 길림소년회를 결성하시었고 또 그 다음 달인 5월에는 조선인 6.1하구회를 조선인 6.1하구회로 개편하시어 세대대 공산주의자들을 억세게 키워나가셨습니다.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빨리 자라남에 따라 수령님께서는 1927년 8월 27일 파도제국주의 동맹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고 일체 제국주의를 가도하고 세계 공산주의를 목적한다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심으로써 일제 지배층들과 세계 제국주의자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이어 혁명적 전위조직인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내오심으로써 그들로부터 시작된 혁명적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전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정력적으로 이끌어가신 혁명의 기관차, 그 궤도를 따라 혁명 조직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투쟁의 볼길 속에서 강철같이 다져져 갔습니다.
1928년 여름 드디어 길림육문중학교가 반동 군벌과 반동 교원들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첫 싸움에서 승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이어 여기 문광중학교와 복정학교, 여자중학교를 비롯한 길림 시안의 여러 학교 학생들에게 힘을 합쳐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신심을 더욱 깊이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더욱 높은 정치 투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는 그때 일제가 벌려놓은 길외선 철도부설 공사장입니다. 1928년 10월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길림 회룡 사이 철도 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청년 학생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두에서 이끌어가신 이 투쟁은 길림으로부터 할빈, 천진 등 여러 도시로 번져져 거의 2달 동안이나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길외선 철도 부설 반대 투쟁을 지체 없이 일본 상품 배척 투쟁으로 이끄시어 일제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안기셨습니다. 종전과는 근본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 이 투쟁들이 맞다던 일제는 길림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출연했다고 아연실색하여 공포에 떨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함이 찬연히 빛나오른 길림. 여기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경리하는 김성주 동지를 단결의 중심,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목숨은 버려도 충성의 한마음 변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때 일본 동경 바닥을 헤매던 차광수와 도전의 길을 찾지 못해 절망했던 김효, 최창거를 비롯한 청년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경리하는 수령님을 밤하늘에 빛나는 샛별로, 가장 사랑하는 한별동지로 우러러 모시고 불멸의 혁명성과 조선의 벼를 지어 심장으로 목매어 불렀습니다. 원수들의 대검거 선풍이 만주 전역을 휩쓸던 1929년 가을, 길림을 거점으로 강력한 대중투쟁을 벌리시어 일제와 반동 군벌들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안겨주시며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가시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그만 반동 경찰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림 감옥의 두터운 콘크리트 담벽도 원수들의 그 어떤 흉포와 박해도 위대한 태양의 열과 빛발은 결코 식힐 수도 가둘 수도 없었습니다.
찬바람 휩쓸어드는 옥중에서도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고 혁명 조직들을 계속 지도하시면서 조선혁명을 높은 단계로 이끌어 올리실 구상을 무르익혀 가셨습니다. 자신께서 당하시는 고통은 언제나 잊으시고 계셨지만 철창 너머 안겨오는 빼앗긴 조국 땅, 신음하는 결의들을 눈앞에 그리시는 수령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프시었습니다. 격려하는 수령님께서는 옥중에 계시면서도 하루빨리 대륙 침략에 미쳐 날뛰며 조선의 모든 것을 깡그리 약탈해가고 있는 강도 일제를 경멸하고 순환의 질곡에서 헤매는 우리민을 구원하시려는 일념으로 철창 속의 좁잠마저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심각한 경제 공황의 위기에 빠져 아우성치며 침략과 인민들에 대한 약탈의 피눈이 된 포악한 현대의 야수 일제 원수놈들. 발톱까지 무장하고 온 조선을 감옥으로 만든 일제를 경멸하는 길은 오직 무장투쟁밖에 없다는 것을 수령님께서는 옥중에서 굳게 확신하셨습니다. 1930년 5월 길림 감옥문을 나서시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는 반가움에 눈물 지며 달려오는 동지들과 함께 또다시 엄혹한 혁명 정세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간도지방은 종파 분자들이 일으킨 무모한 오삼시 폭동의 후과로 피바다에 잠겨 있었고, 멀리 저국에서는 원산과 신흥의 노동자들, 단천의 농민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점차 폭력 투쟁으로 나아갔으나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이 위기에서 혁명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옥중에서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안도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님을 찾아뵙는 일도 뒤로 미루시고 시련을 맞받아 돈하를 거쳐 가련으로 오셨습니다. 역사의 그날 이 마을에 오신 격려하는 한별 동지를 마중하여 온 동네 남녀로소가 다 떨쳐나왔던 혁명전, 하나의 우물도 요정하게 안겨오는 가련 마을입니다.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가련의 논밭들과 진명학교에서 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에 걸쳐 역사적인 가련회의를 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으로선을 제시하시면서 혁명적 당창건의 독창적 뒤를 밝히셨습니다. 역사적인 로작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시고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 통일전선로선,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침 등 위대한 새로운 노선을 내놓으셨으며 연이어 7월 초 이곳에서 세대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 조직을 모으셨습니다. 가련에서의 조선혁명 노선의 제시, 이것은 주체 사상의 창시와 주체의 혁명 노선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사변,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진로를 처음으로 열어준 세계사적 사변이었습니다.
바라던 조선혁명의 대강을 받아 안던 잊지 못할 그날, 가륜의 참가자들의 가슴은 경리하는 수령님을 모신 영광과 행복으로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하여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사상과 용도로 혁명을 이끄시는 김성주 동지를 정녕 새별에만 비길 수 없어 태양의 뜻을 담아 김일성 동지로 존함을 고쳐 올리고 더욱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륜회의가 있은 지 4일 만에는 벌써 여기 이통현 고요수에서 무장투쟁 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서 조선혁명군을 모으시고 여러 개의 서저로 편성하시어 많은 지역에 파견하셨습니다.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이었던 조선혁명군의 대원들은 각지에서 군사정치 활동을 벌여 항일무장투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쳐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버님께서 쓰시던 두 자루의 권총을 어머님으로부터 넘겨받으신 경리하는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던 고요수의 보들숲과 루게하 강변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조선혁명군의 국내 활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김영권 동지를 책임자로 하는 무장소저를 국내에 파견하시어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을 족치고 정치 활동을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일제 침략자들을 전율케 하셨습니다. 한편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다지시기 위하여 몸소 가륜, 고요수, 오가자 일대에 가시어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력적으로 벌리셨습니다. 철새도 쉬어넘는 여하 강반의 이 끝없는 평야에 펼쳐진 마을들, 가륜에서 고요수로 또다시 오가자로, 광야에 점점이 뿌려진 동포들의 마을을 찾아 수령님께서 걷고 걸으신 길 몇천 몇만리. 19살 청춘기를 이 황토길에서 보내시며 이 길에서 지새우신 달밤, 이 길에서 헤쳐가신 눈보라 그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경리하는 수령님께서 간고한 시련 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며 길림과 해령, 돈화의 도시들을 도쟁이로 이끄시고 가륜과 고요수의 농촌들을 혁명화하시며 당시 300여 호의 조선 농민들이 살고 있던 여기 오가자 마을에 이르신 것은 1930년 가을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집에 살던 뜨러츠기 영감이라고 부르던 완고한 변대우 로인까지도 혁명의 길로 이끌어 들이심으로써 오가자를 비롯한 여하 강반 일대의 모든 조선인 부락들을 혁명화하는 어려운 투쟁을 승리적으로 매듭 지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수령님께서 잡지, 농물을 비롯한 혁명적 출판물들을 내시고 문예 작품들을 선수 창작하시며 희미한 등잔불 앞에서 지새워 가시던 오가자의 밤. 이 밤은 진정 억눌렸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붉은 꽃씨앗이 안겨지는 혁명의 밤, 투쟁의 밤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무 아래서
1930년 11월 7일에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의 첫 공연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오가자의 느티나무와 함께 우리들의 가슴도 설레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볼면부류의 로고와 정력적인 활동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대중적 기반과 핵심 대우가 튼튼히 꾸려지고 정치 군사적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혁명의 기세는 날을 따라 급속히 앙양되어 갔습니다. 혁명은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무모한 폭동으로 거듭 엄중한 시련에 부딪혀 혁명의 핵심들이 수많이 체포 확살되고 대부분의 지방 혁명 조직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사태의 엄중성을 헤아리신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차광수, 최창걸 동지들을 비롯한 온 조직이 간절히 만주했건만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원수들의 감시망을 뚫고 헤치시며 해령, 교화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들을 찾으시어 혁명 조직들을 다시 일떠세워 나가셨습니다. 무장투쟁의 터전이 튼튼히 마련되어 가던 1931년 9월 18일 드디어 일제가 만주 침공을 감행해 왔습니다. 긴박한 혁명 정세를 명철하게 판단하신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여기 안도에서 긴급회의를 여시고 일제의 뒤통수를 치고 무장투쟁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다그치시기 위해 동만의 10여만 농민들을 격렬한 추수투쟁으로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동만 일대를 뒤흔든 추수투쟁은 혁명의 골간들을 키워냈고 강도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인 가련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반이 되던 1931년 12월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가련에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 노선을 곧 실천에 옮기시기 위해 명월구의 옹성다자에 있는 바로 이 집에서 역사적인 명월구 회의를 여시었습니다. 소령님께서는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하며 무장투쟁만이 살 길이라는 투쟁의 진리를 다시금 밝혀주시며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 전개할 때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소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요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조직 전개할 때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해결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한 자루의 총을 얻기 위해서도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가던 피 어린 자욱이 오늘도 새겨져 있는 안도현의 마을들. 처절한 결사전으로 외놈을 치고 빼앗아낸 무기가 한 자루, 두 자루 늘어나고 있을 때 여기 소사하의 초가집에서는 병석에 계시면서도 한없는 기쁨에 잠기신 강반석 어머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첫 군복, 조선의 첫 군복을 누벼가고 계셨습니다. 강반석 어머님께서는 생전에 그처럼 조선 군대를 바라시던 김형직 선생님을 생각하시며 눈물 속에 살아가는 조선의 어머니들의 그 뜨거운 소원과 축원을 담아가시며 한 뜸 한 뜸 소령님의 군복을 지어가셨습니다. 여기 안도의 수림에 준엄한 겨울을 밀어내며 바야흐로 무장투쟁의 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륜에서 무장 노선을 내놓으신 후 근 2년 세월
굳은 날 마른 날 밤낮을 가리심 없이 험산 줄령과 끝없는 광야 지하 공작의 밤길을 헤쳐오시며 원수들과 온갖 방해꾼들을 물리치시고 마련해 오신 역사의 날 무장투쟁의 새날은 드디어 동터왔습니다. 마침내 유랑한 나팔소리 안도의 수림을 뒤흔든 1932년 4월 25일 역사의 이 아침 반일인민 유격대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20대의 청년 장군 김일성 동지. 이날을 그리며 조국은 얼마나 많은 진통을 참아왔으며 민족의 갈망은 얼마나 하늘 땅에 넘쳐났던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 이는 철천의 원수 일제 침략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단호한 선전포고, 이는 우리를 뒤흔든 식민지 민족 해방전쟁의 장엄한 첫 호송이었습니다. 진정 이날은 한없이 믿어없고 장한 반일 유격대원들을 품에 안고 간격에 겨워 수림이 울고 온 결의가 눈물을 흘린 날이었으니 지난날 자기의 진정한 군대가 없어 일제히 발굽에 짓밟혔던 우리 인민들, 싸움마다 실패하고 녹슨 장기를 초야에 묻어버리던 그 순환자의 손에 혁명의 무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공헌은 만대에 빛날 것입니다. 조선혁명을 가장 높은 단계로 안아올리신 전설적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강철의 혁명 무력은 드디어 준엄한 항일 대전의 폭풍 속으로 장엄한 진군을 개시했습니다.